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퇴직금으로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7살,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30년을 한 우물만 파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퇴직하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작은 카페나 하나 차려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김영수는 서울 외곽의 20평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이제는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차례였다. 회사 생활 30년 동안 모은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다.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을 제외하면 거의 빚도 없었고 퇴직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여보, 퇴직금 받으면 대출부터 갚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들어놓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아내 김순희는 신중한 성격이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그녀는 갑자기 큰돈이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영수는 달랐다. 이제 막 손에 쥐게 될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30년 동안 월급쟁이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사업도 해보고 투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괜찮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은행 이자 받으면서 늙어갈 순 없잖아. 뭔가 해봐야지. 퇴직 후 첫 달은 행복했다. 오전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낮에는 동네 헬스장에 다니며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했다. 오후에는 아내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맥주 한잔하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밀려왔다.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몸은 갑자기 찾아온 여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고 점점 무기력해졌다. 친구들은 모두 일하고 있어서 낮에 만날 사람도 없었다. 영수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퇴직하셨다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지 뭐. 너는 잘 지내고? 저요? 형님 사실 요즘 돈 좀 벌었어요.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형님한테 좋은 기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민수는 영수보다 10살 어린 후배였다. 영수가 퇴직하기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는데 그때는 별다른 계획 없이 나간 것 같았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가 묘하게 자신감이 넘쳤다. 좋은 기회? 그게 뭔데? 형님,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제가 요즘 투자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형님 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아깝잖아요. 영수는 망설였다. 아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민수는 영수가 회사에서 챙겨주던 후배였고 나쁜 애는 아니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 너무 할 일이 없고 답답했다. 그래, 알았어. 언제 볼까? 형님, 내일 오후 2시에 강남 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사무실 있는 데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아내에게 민수 만나러 간다고만 얘기하고 집을 나섰다.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영수는 그냥 커피 한잔하고 올게라며 문을 나섰다.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이 보였다. 글로벌 에셋 인베스트먼트라는 영문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고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대형 모니터에 각종 차트와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다. 형님 여기에요. 민수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2년 전 회사를 그만둘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수야, 이게 다 뭐야? 너 사업 시작했어? 형님 여기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민수는 영수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벽면에는 각종 상패와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다. 영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2년 만에 이렇게 됐어? 민수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형님,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예요. 제가 형님한테 나쁜 걸 권하겠어요? 그동안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디지털 자산이라는 문구와 함께 화려한 그래프들이 나타났다. 형님, 요즘 코인 투자 많이 하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 아시죠? 응, TV에서 봤어. 그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험하다던데? 맞아요. 그런 상장 코인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민수는 화면을 넘겼다. GEM 코인 마이너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디지털 자산이라는 제목이 나왔다. 형님, 이건 비상장 코인이에요. 아직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단계라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대신 우리 회사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죠. 배당금?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민수는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 AI 기반 트레이딩, 블록체인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는 것이었다. 화면에는 실제로 배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후기와 인증 내역이 가득했다. 형님, 여기 보세요. 이분은 3천만 원 투자하셔서 매달 90만 원씩 받고 계세요. 연 36% 수익률이죠. 은행 이자가 뭐 3%? 비교도 안 되죠. 영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1억을 넣으면 매달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은행에 넣으면 고작 300만 원 이자인데? 진짜야? 그런데 이게 안전한 거야? 사기 같은 건 아니고. 민수는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회사 금융위원회 정식 등록 업체예요. 여기 등록증도 있고요. 민수는 벽에 걸린 각종 증서들을 가리켰다. 영수는 그것들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런 걸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형님, 지금 설명회가 있어요. 딱 30분만 들어보세요. 우리 대표님이 직접 설명하시는데 듣고 나서 결정하셔도 돼요. 영수는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아내한테는 저녁 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30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 드러나 보자. 민수는 영수를 대형 회의실로 안내했다. 안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중장년층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글로벌 에셋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 최진호입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무대에 올라왔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월급 없이 살아가는 노후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 대표는 화려한 PPT를 보여주며 GEM 코인의 장점을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 해외 투자처의 안정성, 매달 지급되는 배당금의 확실성.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여러분, 투자 금액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이하는 월 2.5%,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월 3%, 5천만 원 이상은 월 3.5%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 투자하시는 VIP 회원님들께는 특별히 월 4%의 프리미엄 배당률을 드립니다. 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60만 원? 1년이면 6,720만 원? 자, 여기 실제 투자자분들의 후기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한 60대 남성이 등장했다. 저는 작년에 8천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지금까지 매달 빠짐없이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죠. 근데 3개월, 6개월 계속 입금되니까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노후 준비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의 영상도 이어졌다.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로 GEM 코인을 칭찬했다.
그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도 있다고 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입니다. 올해 안에 이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장되면 가격이 최소 5배는 뛸 겁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도 받고 상장 후 가격 상승도 누릴 수 있습니다. 최 대표는 긴박하게 말했다. 다만 비상장 코인이라 투자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만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첫 달 배당률을 0.5%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민수가 다가왔다. 형님 어때요? 괜찮죠? 저는 진짜 형님이 이런 기회를 놓치셨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영수는 망설였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렇게 큰 사무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표까지 나와서 설명하는데 사기는 아닐 것 같았다. 민수야, 나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 형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는 결정하셔야 할 거예요.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고민했다. 은행 이자 3%와 이 배당금 4%,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리고 상장되면 원금도 5배가 된다고. 퇴직금 1억 4천이 7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다. 민수 만나고 왔어? 뭐래? 응. 그냥 커피 마시고 왔어. 영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내가 알면 무조건 반대할 게 뻔했다. 일단 혼자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GEM 코인에 대해 검색해봤다. 인터넷에는 관련 정보가 많지 않았지만 몇몇 블로그와 카페에서 긍정적인 후기들을 볼 수 있었다. 정말 배당금 들어온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 이제 노후 걱정 없다는 글들이었다.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나 일단 조금만 투자해 볼게. 1,000만 원 정도만. 형님, 1,000만 원이요? 그럼 배당률이 2.5%밖에 안 돼요. 최소한 5천만 원은 넣으셔야 3.5%를 받으시는데. 아니야, 나 일단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 보고 나서 더 넣을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형님. 형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1,000만 원 투자하시면 매달 25만 원만 들어와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영수는 조심스럽게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민수는 영수에게 투자 확인증과 함께 회원 카드를 건넸다. 형님, 이제 저희 VIP 회원이세요. 매달 25일에 배당금이 들어갈 거예요. 첫 달이 지났다. 25일 오전 영수의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왔다. 2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들어왔다. 그것도 약속한 대로 정확히 25만 원이. 그는 흥분한 마음으로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들어왔어. 진짜 들어왔어. 형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절대 사기 아니에요. 이제 믿으시죠? 영수는 기분이 좋았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 처음이었다. 그냥 돈을 넣어두기만 했는데 25만 원이 생겼다. 은행 이자는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데.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다. 25일에 정확히 25만 원이 입금되었다. 영수는 이제 확신이 들었다. 이건 진짜다. 민수는 나쁜 놈이 아니었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소개해 준 거였다. 영수는 계산을 해봤다. 지금 1,000만 원으로 25만 원씩 받는데 만약 1억을 넣으면 매달 350만 원을 받는다. 아내 몰래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130만 원인데 거기에 350만 원까지 더하면 480만 원이다.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여보, 나 민수가 소개해준 투자 하나 할까 하는데. 저녁 식사 중에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투자? 당신 또 이상한 거 하려는 거 아니야? 아내는 즉시 경계했다. 아니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내가 이미 테스트해봤어. 지난 2달 동안 실제로 돈도 받았고. 뭐? 당신 뭘 했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영수는 지난 2달간의 일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아내도 실제로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자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은 안 돼. 우리 퇴직금밖에 없잖아. 알아. 그래서 절반만 할게. 7천만 원만. 그럼 매달 250만 원 가까이 들어와. 우리 생활비로 충분하잖아.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결정해.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이상하면 바로 빼고. 그럼 걱정 마.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함부로 하겠어? 영수는 다음 날 바로 회사를 찾아가 7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다. 이제 총 투자금은 8천만 원. VIP 등급이 되어 배당률도 4%로 올랐다. 매달 320만 원씩 들어올 예정이었다. 세 번째 달 25일 영수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오전 10시 입금 알림이 왔다. 3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320만 원. 영수는 소리쳤다.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이네. 진짜 들어왔어. 그날 부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고기를 먹고 소주를 마셨다. 영수는 기분이 좋았다. 이제 노후 걱정은 없을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이제 매달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래도 너무 방심하지는 말자. 계속 지켜봐야 돼.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8천만 원으로 320만 원이면 1억 4천만 원을 다 넣으면 매달 560만 원이잖아. 왜 나머지 6천만 원은 그냥 은행에 놔둘까? 네 번째 달에도 배당금은 정확히 들어왔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수야, 나 나머지 돈도 다 넣을게. 6천만 원 더. 와, 형님. 진짜요? 그럼 형님은 최고 등급 VVIP가 되시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민수는 기뻐하며 회사로 영수를 초대했다. 최 대표도 직접 나와서 영수를 환영했다. 김영수 회원님, VVIP 등급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최 대표는 영수에게 고급 와인 세트와 명품 볼펜을 선물했다. 그리고 전문 사진작가가 나와 영수의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그 사진은 회사 홍보 자료에 쓰인다고 했다. 김영수님은 저희 회사의 모범 투자자이십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영수는 마치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했다. 여보, 나 VVIP 됐어. 이제 매달 560만 원씩 들어온대. 아내는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에 함께 웃어주었다. 다섯 번째 달 25일. 영수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전 10시가 지나도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다. 11시, 12시. 점심때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상하네. 왜 안 들어오지? 영수는 불안한 마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영수는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다. 강남역에 도착해 빌딩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드나들던 건물 입구가 조용했다. 12층으로 올라가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도 컴퓨터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다. 벽에 걸려있던 글로벌 에셋 인베스트먼트 간판마저 사라져 있었다. 이게 무슨?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옆 사무실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다. 여기 글로벌 에셋이라고 투자회사 있었는데요. 아, 거기요? 어젯밤에 이사 간 것 같던데요. 새벽에 짐 싸는 소리 들었어요. 이사요? 어디로요? 글쎄요, 우리도 몰라요. 갑자기 나갔더라고요. 영수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 대표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다. 안 돼. 안 돼.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1억 4천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 퇴직금. 노후 준비금. 모든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달려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영수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보.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회사가 없어졌어.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아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다. 뭐? 그럼 우리 돈은? 1억 4천은? 모르겠어. 다 날아간 것 같아. 아내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당신 뭐 한 거야?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날 밤 영수는 인터넷을 뒤졌다. GEM 코인 글로벌 에셋 인베스트먼트. 검색해보니 같은 피해자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저도 당했습니다. 8천만 원. 3억 날렸어요.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회사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경찰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영수만이 아니었다. 아니 수백 명이었다. 카페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분노와 절망의 글을 올렸다. 총 피해액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진호 대표는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실도 한 달만 계약한 거였고요. 초기 투자자들에게만 배당금 주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돈으로 돌려막기 한 겁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영수는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민수는? 민수도 공범이었을까? 아니면 민수도 속은 걸까? 다음 날 영수는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썼다. 하지만 경찰은 냉담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요. 순서대로 조사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범인들이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평생 모은 돈인데.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는 무력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피해자 모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다. 최진호라는 이름은 가짜였고 회사 등록도 대포 통장으로 한 것이었다. 사무실 임대도 한 달만 계약한 것이고 직원들도 모두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사기였다. 민수의 번호는 계속 꺼져 있었다. 그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한 뒤였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했다.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욕심 부렸잖아. 아내는 매일 영수를 원망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부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집안은 냉랭했고 밥도 따로 먹었다. 영수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김영수 씨죠? 저는 골든 트럭이라는 화물 운송 회사입니다. 지입차 기사 모집 공고 보셨어요? 아니요, 전 그런 거. 아, 그러시구나. 요즘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일자리인데요. 월 순수익 50만 600만 원 보장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영수는 고민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잃은 돈을 조금이라도 메워야 했다.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아내의 원망 섞인 눈빛을 계속 봐야 했다. 일단 들어는 볼게요. 다음 날 영수는 경기도 어느 공단 지역에 있는 골든 트럭 사무실을 찾아갔다. 넓은 사무실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벽에는 각종 트럭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영수 씨 맞으시죠? 30대로 보이는 영업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저희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화물 운송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입차 기사님들께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해드리고 있어요. 직원은 화려한 팜플렛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1톤 냉동 탑차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매일 배차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새벽 배송, 마트 납품, 식당 식자재 배송 등 다양한 일감이 있다고 했다. 차량 가격은 3,800만 원입니다. 저희 제휴금융사를 통하면 대출도 가능하고요. 월 순수익은 평균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세요. 영수는 계산을 해봤다. 월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만 원, 3년이면 1억 8천.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근데 제가 운전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러세요.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도 해드립니다. 직원은 실제 지입 기사들의 수익 인증 자료를 보여줬다. 통장에 500만 원, 600만 원씩 입금된 내역들이 보였다. 보세요. 이분들은 실제 저희 회사 기사님들이에요. 다들 만족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영수는 또다시 혹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건 실제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니까. 코인 사기처럼 그냥 돈을 넣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차를 몰고 물건을 배송하는 거니까. 계약하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물량이 많아서 기사님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영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일 하나 하려고. 무슨 일? 화물차 기사. 월급이 꽤 돼.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또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 또 속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내가 직접 일하는 거야. 차 사서 물건 배송하는 거야. 차는 얼마나 해? 3,800만 원인데. 대출 받으면 돼.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우리 이미 집 담보대출도 있잖아. 거기다 또 대출 받으면 어떡해. 여보, 우리 돈 벌어야 하잖아.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너무 위험해. 당신 나이도 있는데 화물차를. 내가 할게. 꼭 성공해서 우리 잃은 돈 다시 모을게. 영수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약했다. 집 담보대출에 남은 한도가 있어서 2천만 원을 더 빌렸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나머지를 마련했다. 총 3,800만 원을 지불하고 새 1톤 냉동 탑차를 샀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장님이세요. 직원들은 환호하며 영수를 축하했다. 영수는 새 차 열쇠를 받아들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한다. 꼭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사과한다. 일주일간의 교육이 끝나고 영수는 첫 출근을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다른 기사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오늘 배차 나갑니다.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기사들은 일렬로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영수도 그 뒤에 섰다. 김영수 기사님, 오늘은 인수인계 때문에 배차 없으세요. 내일부터 나갑니다. 네. 오늘은 없어요? 네, 죄송해요. 내일 꼭 드릴게요. 영수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부터 일어났는데 일감이 없다니.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도 물량이 좀 적어서요. 다음 주부터는 안정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배차는 나오지 않았다. 가끔 하루에 한두 건 나오는 일감으로는 기름값도 안 나왔다. 영수는 불안했다. 저기요, 계약할 때는 매일 배차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 요즘 물량이 좀 줄어서 그래요. 곧 다시 늘어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수는 한 달 동안 겨우 200만 원을 벌었다. 거기서 기름값, 차량 유지비, 통행료를 빼면 실제 수익은 80만 원도 안 됐다. 게다가 매달 대출 이자 6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영수는 다른 기사들과 얘기를 나눠봤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형님, 여기 원래 배차 잘 안 나와요. 저도 3개월째인데 아직 본전도 못 뽑았어요. 뭐? 그럼 월 500만 원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 계약할 때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배차가 거의 안 나와요. 나가봤자 하루 일당 10만 원도 안 되는 일감들만 주고요. 영수는 깨달았다. 또 속은 것이다. 이번에도 사기였다. 회사는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고 실제 배차는 거의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왜 가만히 있어요? 신고해야죠. 신고해봐야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배차를 보장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최선을 다한다라고만 써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죠. 영수는 또다시 무너졌다. 3,800만 원짜리 트럭은 이제 그냥 빚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차를 팔려고 해도 중고차 시세는 2천만 원밖에 안 됐다. 집 담보 대출 이자, 트럭 할부금, 생활비. 돈은 계속 나갔지만 들어오는 돈은 없었다. 영수는 다른 일을 찾아봤지만 57살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 일자리. 모두 지원해봤지만 연세가 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했다. 가끔 일용직 건설 현장 일을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매일 사과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당신만 믿고 따라온 내가 바보였지. 3개월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대출 상환이 3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는 은행을 찾아가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일 찾는 중이에요. 꼭 갚을게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2개월 후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20년 동안 살던 아파트, 아이들이 자란 집, 부부의 추억이 가득한 집, 모두 날아갔다. 짐 싸야 해.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한대. 아내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쌌다. 30년간 모은 살림살이들. 이제 좁은 원룸으로 가져갈 것들만 골라야 했다. 이건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모두 버렸다. 큰 소파, 식탁, 장롱.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영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사 가는 날 영수와 아내는 마지막으로 빈집을 둘러봤다. 여기서 참 행복했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다. 여보.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6평.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했다.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만 보였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내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영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나 친정 갈래.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여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꼭 돈 벌어올게. 시작은 무슨 시작? 이제 시작할 게 뭐가 남았어? 당신은 이미 다 망쳤어. 아내는 다음 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다. 영수는 붙잡지 못했다.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혼자 남은 6평 원룸. 영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서 하루를 때웠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후회는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 집 아내. 모두 잃었다. 남은 건 빚과 낡은 트럭 한 대뿐이었다.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있던 어느 날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영수를 보며 말을 걸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아, 네. 나도 여기 산지 5년 됐어. 자네처럼 어려운 일 있어서 들어온 거지.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나도 사기당해서 여기 왔거든. 2번이나. 2번요? 응. 첫 번째는 아파트 분양 사기. 계약금 5천만 원 날렸지. 2번째는 보이스피싱. 3천만 원 더 날렸어.
그래서 여기 온 지 5년째야. 영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가세요? 할아버지는 웃었다. 사라지더라고. 처음엔 나도 죽고 싶었어. 근데 죽으면 더 억울하잖아. 나를 속인 놈들은 잘 살고 있을 텐데. 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살아야지. 아직 건강하잖아. 일할 수 있잖아. 나는 지금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는 재활용품 모아서 팔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 그걸로 살아. 100만 원으로요? 응. 방세 30만 원 내고 나머지로 밥 먹고 살아.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 욕심만 안 부리면. 할아버지는 영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네 죽지 마. 살아야 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휴대폰을 켰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스팸 문자만 가득했다. 급전 대출, 신용회복, 저금리 대환. 모두 무시했다. 영수는 중장년 재취업을 검색했다. 화면에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이 나왔다. 지역 고용센터, 시니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직업교육. 그래, 일단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 말이 맞아. 죽으면 진짜 끝이야. 다음 날 영수는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고용센터를 찾아갔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여러 프로그램을 안내해줬다. 나이가 57세시면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면 정부에서 6개월간 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30년 직장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영수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다. 대부분 거절당했지만 한 작은 물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사무직 경험이 있으시네요. 우리 회사 관리 업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지금의 영수에게는 소중한 돈이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영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했다. 일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의미가 있었다. 급여가 들어오면 먼저 방세를 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다. 어느 날 영수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나 일 시작했어. 매달 200만 원 벌고 있어. 조금씩 빚 갚아나갈게. 미안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영수는 계속 문자를 보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급여 받았어. 빚 조금 갚았어. 오늘 상사한테 칭찬 들었어. 일 잘한다고. 여보, 보고 싶어. 건강해. 3개월 후 드디어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도 일 시작했어. 마트 계산대. 짧은 문장이었지만 영수는 눈물이 났다. 아내가 답장을 보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거였다. 고생 많아. 힘내. 당신도. 부부는 여전히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다. 가끔 전화 통화도 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일 얘기를 나눴다. 1년이 지났다. 영수는 여전히 6평 원룸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방은 이제 조금 더 깨끗해졌다. 벽지를 다시 발랐고 작은 책상과 의자도 샀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몇 가지 있었고 아침에는 직접 계란을 삶아 먹었다. 빚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다. 트럭은 헐값에 팔았고 그 돈으로 일부 빚을 청산했다. 어느 주말 아내가 원룸을 찾아왔다. 여기가 당신 사는 곳이구나. 아내는 좁은 방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여보, 밥 먹었어? 아니, 아직. 내가 해줄게. 아내는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영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돼. 응. 고마워.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로 자주 방문했다. 가끔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다.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영수는 깨달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은 운이 좋았다. 아내가 다시 돌아와 준 것이 2년이 지났다. 영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조금 올랐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빚의 절반을 갚았다. 아직 반은 남았지만 계획대로라면 3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와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여전히 6평 원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빚 다 갚으면 뭐 하고 싶어? 글쎄,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고 싶어. 방 2개짜리. 좋아. 꼭 그렇게 하자.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유튜브에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힘내세요. 퇴직 후 투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영수님 응원합니다. 꼭 다시 일어서세요. 영수는 고용센터에서 퇴직자 대상 금융 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같은 말은 거의 사기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강의 듣고 거절했어요. 잘하셨어요.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영수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강의 어땠어? 좋았어. 한 분이 나 때문에 사기 안 당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 다행이다. 당신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했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2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다. 나는 운이 좋았다. 아내가 다시 와줘서. 이제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겠다. 이렇게 작고 평범한 행복이 가장 소중한 거다. 영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내는 잠결에 영수의 손을 꼭 쥐었다. 사랑해, 여보. 평생 지킬게. 영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다. 힘들겠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은 희망이 있었다.